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말밖에 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죠.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세자 어떤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 선거를 총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세자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차차 한번 얘기할 텐데 일단 김진희 변호사님,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이 말 그대로 그냥 뭐랄까요,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선관위의 어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5월부터인데요. 이 감사원이 감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에 실시됐던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건수가 무려 1,2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167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위반 건수만 하더라도 800건이 넘었다는 이야기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선관위의 전 사무총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들의 경력 채용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경력 채용이 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특혜가 제공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강화군청에서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이 아들을 뽑을 수 있는 채용 가능 인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A씨의 아들이 지원을 한 다음에 이 뽑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원을 이제 초과해서 배치를 해서까지 뽑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선관위 직원이 면접에 투입이 돼서 만점을 줄 정도로 이렇게 또 이어졌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 때문에 이 A씨의 아들은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이제 세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 전남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2월 경력 채용 면접 과정에서 평정표 작성 없이 전 사무총장 박모 씨의 자녀를 합격을 시키는 일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내부위원들은 외부위원들한테 이제 평가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둔 상황에서 서명 날인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수사가 이제 불거진 다음에는 관련 파일을 변조를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종용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기가 찬다, 이런 표현밖에 달리 할 방법이 없는데, 김강사 변호사님, 일단 1,200건이 달한다고 하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직원들이 세자다, 이렇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자는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 마치 이 공공기관 자체를 가족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총장의 자녀들을 세자로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감시를 받지 않는 이제 치외법권, 이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감찰 제도가 있었지만 이 감찰 제도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다양한 형태 점수 조작이랄지 셀프 채용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박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하면 결제를 본인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이제 선관위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올라오면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녀 간의 친인척의 어떤 채용, 심지어 이제 예비사위까지 채용을 하게 되는데, 예비사위까지. 이것이 이제 고위직들, 그러니까 고위직들의 자녀 예비사위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직 관련된 4, 5급 중진 이런 직원들의 자녀까지도 확대됐다는데, 전방위 채용 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면접 점수 조작하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감사원의 중간 결과가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이 확정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물론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지만 사실은 이게 없던 걸 지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조사 뭐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드러난 상황 이 정도다라고 보면 일단 어떻게 전 국민들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입사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좀 이게 허탈하겠습니까?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일단은 감사원 직원도요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합니다. 뭐 중앙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뭐 특혜 채용 전방이었는데 네. 야, 선관위가 가족회사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감사를 국회에서 오래 해봤는데요.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채용 비리의 종류도요 너무나 다양해서 정말 채용 비리의 부패 수준이에요. 비패 수준. 그리고 또 그 종류가 들어보지 못한 것들도 막 들려서 거의 이거는 선거 관리가 아니라 비리 개발 뭐 위원회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비리를 개발해내는 위원회 정도 수준이어서 자 이게 최근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보면서 야 이게 막장 드라마에 이어 막장 정치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 싶었는데 공공기관, 정부기관까지 이 정도 된다면 이거는 정치보다도 더 막장 공직 사회 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 불거졌을 당시에요. 일단 이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채용 계획이 시도선관위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별감사 결과 특혜라든가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상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는 건 사퇴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책임지겠다고 했더니까 이제 좀 어떤 말을 할지 앞으로 어떤 행동으로 좀 옮겨질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선관위도 자체 감사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덮기에 좀 급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천태만상이에요. 이거 자체 감사라면 자체 감사에 적발이 되면 뭔가를 고치고 뭔가 수정을 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과정이 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을 뭐 인멸하는 데 좀 급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이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고 또 자체 특별 감사를 하는데 말 맞추기 위해서 증거인멸과 은폐 시대를 한 것이 이제 다수 확인됐습니다. 뭐 서울선관위가 자체 특별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의뢰하니까 인사 담당자가 면접 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모든 서류를 갈아버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송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6번이나 제출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난해 자체 조사로 문제가 있었던 고유주의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고 뭐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7월에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패의 온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폐지했다고 했고 외부의 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이제 100% 채용했다 이런 뭐 조치는 내놨지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늦는지 그걸 자체 검사 이렇게 허점이 이렇게 많았는지 참 굉장히 의아할 뿐이죠.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이것도 있습니다. 바쁜 선거 중에요. 휴가를 뭐 단체로 가가지고 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더 뽑아달라, 경력 네. 채용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조직에 선거를 맡겼으니 국민들 굉장히 허탈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경쟁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불법으로 흘릴 수도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조직 자체가 이렇게 온정주의에 휩싸여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가 불법을 해도 그거에 거의 불감한 상태라면 어떤 청탁이 들어왔거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선거 관리의 행태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한탄스럽고요.
이거는 조직 자체에 조직이라는 게 이제 조직이 있으면 그 안에 감사 기능을 넣어서 조직의 자정 기능과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기능을 한다 한들 앞으로 국민들이 중 누가 이 조직의 어떤 기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호한 조치들 그리고 철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기 위한 아주 엄격한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또 어처구니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1년에 170일을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 170일이요. 그러면 이게 근무가 여가 생활인지 아니면 휴가가 여가인지 어허. 알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 정도는요, 진짜 국민들에게 너무나 박탈감과 허탈감을 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책임 있는 행동과 말을 그리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 마련 그리고 대책 강구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자, 김관삼 변호사님,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 감사원의 조치가 뭐 이중 수사 의뢰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뭐 이미 무혐의 받은 사무총장이 있고 뭐 선관위 자체 수사로 뭐 검찰 수사 재판 받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22년 12월에 자녀의 채용 특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했는데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 전 사무총장하고 송 전 사무차장은 이제 지난해 5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자체 수사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재판하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뭐 김전 사무총장은 뭐 자기와 관련된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이미 사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까지 선관위가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예. 이 감사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감사를 받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이미 제기돼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감사원의 어떤 직무 감찰과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전방 위주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건데 뭐 일부 뭐 혐의는 좀 겹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감사원이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자체가 또 새로운 비리가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것이 드러나면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뭐 권한 가지고 따지고 과연 감사원이 우리를 직무할 권한 있느냐? 뭐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뭐 감사원이 책임지에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중 수사 의뢰 이것보다는 잘잘못 먼저 따지고 밝혀내는 게 먼저지 않을까. 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은 채용 어떤 특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선관위 한 간부는 같은 진단서를 뭐 반복해서 올려서 허위 병가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황당한 부분인데요. 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 선관위의 사무국장은 한 병원으로부터 이제 받은 동일한 한 개의 진단서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출을 해서 병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낸 병가를 확인을 해보면 8년간 총 허위 병가 80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0여 일의 무단결근까지 합쳐서 총 70여 차례에 걸쳐 170일 이상을 무단으로 해외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 선관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어떤 수장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냈던 병가에 대해서 자신이 결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진단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나 이제 허위 병가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한 도 선관위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것이 휴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의 어떤 그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휴직을 낸 것을 또 그대로 승인을 해줬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휴가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을 한 다음에도 근무 중에
근무 시간 중에 이렇게 법학전문학원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채용 과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기강회의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아까 비리개발위원회, 선관위가 네. 아니라 비리개발위원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좀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 정도면은 선관위가 뭐 거의 꿈의 직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꿈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꿈의 직장에 가까운 박탈감을 상실감을 느낄 정도의 예.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상 국가 조직이냐 헌법 기관이냐 이 정도의 도덕 회의면은요. 이거는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화 내지는 비리 집단화된 거 아니냐. 사실이라면요. 네, 사실이라면. 근데 아까도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범죄의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그 감사원에서 밝혀낸 것은 비리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서류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한 거니까 그것이 뭐 법원에 가서 범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두 번째고 비리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그리고 그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 윤리상으로는 공무원의 자격들이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조직은 윤리를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감사는 다 받아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뭐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해서 네. 최대한 문제를 털어내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선관위라는 조직이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걸 좀 저희가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자, 총선, 대선 뭐 여러 의혹들 많은 분들이 좀 일부에선 제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좀 곱지 않을 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왜 선관위를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을 부여하냐면요. 예.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 감독하면서 감시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가장 깨끗할 집단이 선관위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총선 있죠.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려면 본인들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장이랄지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데서 오히려 칼자를 쥐고 있는 거죠.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관위가 어떤 부패에 대해서 비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하는 피선거권자들은 좌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치외법권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선관위 내에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요. 하고 한 명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무조건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걸 채용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허. 그러면 자기 자녀랄지 뭐 애비 사유랄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도 면접위원들이 지인들 아니면 선관위 직원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무총장의 자녀의 뭐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대신 받아줬다는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그 사람이 축의금도 받아주고 면접 들어가서 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이런 형태의 이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독립기관이라도 외부에서 감찰을 받지 않으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감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감찰이랄지 감사의 제도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좀 의구심을 좀 없애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